이렇게 영양제만 잘 챙겨 드셔도 비염에 의한 가려움이라든지 재채기 그리고 피부 가려움증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강남 호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특히 생활 습관에 관련된 영상은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약초라든지 한의학 처방 그리고 생활 처방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꼭 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한의원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처방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완치되고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어서 지금은 잘 낫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의원 처방은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약재들 중에서 마황, 세신, 승마, 백지, 반하 이런 약재들은 평소에 찾아서 드시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런 약초들은 전문적인 약초이기 때문에 그냥 드시기에도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영양제로 그냥 드셔도 어느 정도의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영양제를 몇 가지 추천해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비염에 의한 가려움이라든지 피부 가려움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을 좀 줄여주는 그런 영양제들을 드시게 되면 가려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을 훨씬 더 많이 해소해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한의학 처방에 쓰이긴 하지만 음식으로도 찾아 드실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추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요. 히스타민을 좀 줄여줘서 가려움을 좀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영양제 3가지는, 첫 번째는 비타민C, 두 번째는 단백질 분해 효소들, 세 번째는 퀘르세친,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할 때 아주 심각하신 분들은 한약 처방과 함께 이런 영양제들을 저는 같이 기능의학적으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안 드시는 분들 없으시죠? 저는 한의원에서 항산화 작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항산화, 즉 산화라는 것이 몸이 녹이 쓸고 노화가 되어서 문제가 일으키는 것들이고, 혈관이라든지 우리 온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들이고, 항산화제들에서 가장 원탑이 바로 비타민C죠. 그리고 비타민C는 피부의 노화라든지 이런 것을 막아줘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주고, 그리고 장운동도 활발하게 해주는 여러가지 좋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리는데, 보통은 한의원에서 6000mg 정도 고용량으로 제가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가 항히스타민 역할을 하는, 즉 히스타민의 작용을 줄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하루에 2g만 먹어줘도요 히스타민 작용을 38% 정도 수준으로 감소시켜 준다고 합니다. 제가 하루에 6000mg, 즉 6g 정도를 이렇게 섭취를 하게 해드리는데 2g만으로도 38%가 감소가 된다고 하니까 먹을 볼만 하겠죠. 실제로 비타민C 같은 경우는 감기를 예방해 준다든지 우리 몸을 활력을 준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좋은 작용 때문에도 많이 섭취를 하게 하는데, 비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코감기가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기에 좋은 것들을 다 챙겨 드시게 되면 비염에도 훨씬 더 좋은 작용이 있게 됩니다. 자, 히스타민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히스타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면역체 중에 하나예요. 특히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오히려 조금 더 도와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확장이 되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 가려움이 코 점막에 일으키게 되니까 재채기를 자꾸 해대게 되는 거죠. 사실 히스타민 자체는 우리 몸을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면역작용을 하게 되는 나쁜 염증 물질이 들어왔을 때 히스타민에 의해 가지고 면역체들을 이 염증 물질들을 공격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매개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타민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좋은 거지만, 이 히스타민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사실 한의학에서 한의사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이 히스타민을 잘 도와줘서 오히려 히스타민이 과하게는 안 나오게 만들어서 우리 몸의 면역을 도와주기 때문에 비염이라든지 알레르기성 질환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비타민C라든지 단백질 분해 효소라든지 퀘르세친 같은 경우에도 다 한약재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초에서 유래를 하고 자연에서 유래한 것들이기 때문에 한약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항히스타민 작용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히스타민 같은 우리 몸에서 면역물질들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큰 부작용 없이 여러분들께서 드시면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추천해드린 것이 단백질 분해 효소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아마 시중에서는 브로멜라인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브로멜라인 같은 경우에는 파인애플에서 나온 이런 추출물이잖아요. 심지어 이 브로멜라인은 어떤 추출물을 통해 가지고 일반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히스타민과 브레디키닌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는 것을 조금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이뮤노글로불린 1가 나왔을 때 히스타민 분비를 막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작용들을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효과 때문에 히스타민을 좀 억제시켜주게 되죠. 사실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에서 이종 단백질로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몸에서 면역 반응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먹었을 때 가려움이라든지 재채기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것들이 단백질일 거예요. 단백질을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몸에서 이 면역체들을
나와가지고 물리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단백질 제한을 조금 시키는데요. 단백질을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이것을 분해해주는 효소가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루멜라인 같은 효소들을 추천해드리고요. 외부에서는 세라펩타제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를 추천해드리기도 합니다. 세라펩타제 같은 경우에는 누에가 꼬치를 뚫고 밖으로 나올 때 이 꼬치를 없애가지고 그 꼬치 자체가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해해서 먹어가지고 없앨 수 있는 그런 효소인데요. 이런 효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영양제로 만들어서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제가 잘 못 봤고요. 외국에서 직구해서 드시는 분들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었는데 그래니 스미스 신엔자임 효소 같은 이런 효소들도 속에서 단백질 분해를 상당히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효소들 대부분이 아밀라제로 인해 가지고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훨씬 더 많은데요. 제가 전 세계의 효소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연구해 보니까 단백질 분해 효소가 훨씬 더 많은 대세고, 단백질 분해 효소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이점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니 스미스라는 사과의 품종을 식초로 넣고요. 기존의 곰팡이균으로 발효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균으로 발효한 곰법을 넣고, 그리고 단백질에 집중된 분해 효소와 함께 여러가지 약초들, 산사, 백출 같은 약초들을 함께 넣어서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 흡수하기 편하게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효소들을 같이 처방해 드리니까 단백질 분해가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되어서 몸에서 면역 반응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퀘르세친이라는 영양소입니다. 퀘르세친은 항산화, 항염증 영양제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약초들이 대부분 다 항산화, 항염증제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퀘르세친 같은 경우에는 히스타민을 억제해주는 이런 효능도 같이 연구 결과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퀘르세친 같은 경우에 양파의 껍질에도 많으니까 양파 껍질을 이렇게 다려서 먹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영양제들을 드실 때는요, 물론 복통이라든지 설사, 그리고 메스꺼움, 그리고 어린이라든지 임산부, 수유부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살펴보고 드시길 바라고요. 한의사 혹은 영양학의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약 처방에는 쓰이지만 일상적으로 음식으로 드실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마를 이렇게 많이 드시게 되면 한약에서는 이 약초를 산약이라고 해서 부르거든요. 이 마 같은 경우에 소화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알러지를 억제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오히려 마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드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오미자, 계피, 어성초 같은 약재들이 몸에서 염증들을 줄여주고,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많이 하게 해서 몸에서의 면역 작용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스려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약초들은요, 차로 이렇게 달여서 자주 음용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염으로 고생하시거나 혹은 알레르기로 가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비타민C, 그리고 단백질 분해 효소들, 그리고 퀘르세친 같은 이런 영양제들을 잘 찾아서 챙겨서 드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훨씬 더 향상되실 거예요. 편안하게 면역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호준 박용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라.